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세계 7대 등산화 그리고 알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등산화 전문가 폴 론토라는 사람이 선정한 2022년도 세계 7대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제가 작년에 이 똑같은 사이트입니다. 런리핏이라고 하는 등산화와 운동화 종류를 리뷰하는, 또 분석해서 평가하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작년 2021년도에 선정했던 세계 10대 등산화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거가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폴 론토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를 썼고요. 이번에는 7개 베스트 하이킹 부츠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데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런리핏에서 선정한 7대 등산화를 소개해 드리고, 또 이것만 갖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다른 기관이 선정한 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세계 10대 등산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런리핏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등산화 테스트하고 사용자 리뷰를 합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등산화 베스트 등산화를 선정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은요, 테스트 방법이 메소달로지 1.4라고 하는 자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요, 무게는 1g 단위로, 그리고 발볼 폭은 1mm 단위로, 또 깔창 겹침, 뒤꿈치에 가하는 충격 하중, 깔창과 중창과 밑창의 두께, 덧댄 천의 두께, 또 중창 밑창의 강성, 뒤꿈치의 강연성. 강연성은 좀 애매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냐도 해당이 되고, 또 얼마나 부드러우냐도 해당이 됩니다. 뒤꿈치는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점이 있어야지 피부와 발에 불편함이 없겠죠. 전체적인 신발의 유연성, 비틀림 강성, 신발끈의 신축성과 슬립은 뭐냐, 신발끈이 얼마나 잘 미끄러지느냐, 뭐 이런 뜻일 텐데요. 이게 이제 신발끈을 묶다 보면 너무 뻑뻑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힐탭의 유형. 힐탭은 힐이 이제 발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힐탭은 뭐냐면 뒤꿈치에 달려있는 끈 같은 건데, 이게 없는 신발도 있고, 등산화는 보통 힐탭이 있잖아요. 예, 뒤꿈치에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손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보고, 통기성도 보고, 이런 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착용 테스트를 합니다. 걷고 뛰고 산길 오르기 등등을 해서 메소달로지 1.4는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리뷰한 거를 추가해서 종합 점수를 매겨서 베스트 등산화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폴 론토는 어떤 사람이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폴 론토가 이 기사를 썼죠. 이 사람은 이 신발 전문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등산과 트레일 러닝을 매주 한 50km에서 80km 정도 하는 대단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신어본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베스트 등산화를 선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등은 아니죠. 오버올 종합부분에서 베스트로 선정된 등산화는 로바의 레니게이드 고어텍스입니다. 가격은 미국에서는 240불, 우리나라에서는 33만원 정도 합니다.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평가가 무려 15,918명이 평가를 했는데 평균 5.0 만점에 4.5점을 받았고요. 전문가 26명으로부터 92점을 받아서 종합점수는 91점으로 종합부분 등산화의 가장 좋은 등산화로 올랐습니다. 로바 레니게이드, 작년에도 순위에 올랐던 등산화인데요.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함, 가벼움, 짧은 길들이기. 길들이기 기간이 긴 등산화는 그렇게 선호되지 않습니다. 발이 길들이는 기간 동안 발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리고 견고한 발목 지지. 자, 이 로바 등산화 저는 TV에서 신고 있는데요. 로바 등산화를 신으면 정말 발목은 100% 믿음이 갑니다. 절대로 삐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발목이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요.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고어텍스만 됐다고 해서 방수 성능이 우수한 게 아니고요. 이 가피 부분이 어떤 소재를 되어 있느냐, 또 가피에 물론 고어텍스 소재가 안으로 덧대어 있지만 가피의 바깥에서 발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방수 기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그립은 이제 바닥에 밀착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립도 좋고 통기성도 좋고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은 뭐냐, 마감 품질이 조금 좋지 않다. 이거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지 로바 등산화가 절대로 품질이 안 좋은 등산화는 아니죠. 가격이 높다. 240불인데 미국 사람들은 높다고 이거는 소비자 평가 15,000명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다수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비틀림 강성에 불만족이다. 뭐 그런 단점으로 지적된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틀림 강성이 뭐 안 좋은 신발은 아니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약간 비싸긴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품질. 그렇죠. 로바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는 정말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는 쌓아놓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무겁게 보이지만 가볍고, 자, 이게 티백보다는 가볍습니다. 신발이 무겁게 보이지만 가볍다. 무게를 줄였지만 기능은 살아있다. 자, 이게 좋죠. 무게를 줄였지만 기능은 그대로, 이 장점이 다 열거하는 이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벼운데도 이런 기능들을 다 발휘하고 있다.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한마디로 확실한 등산화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저도 레니게이드 신발 안 신어봤지만 레니게이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종합부분 베스트에 오른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백패킹 부분입니다. 백패킹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등산화로 선정된 무려 92점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평가 11,000여 명이 5점 만점에 4.6점을 줬고요. 전문가 29명이 91점을 준 등산화입니다. 아까 로바 레니게이드는 전문가가 92점을 줬는데 전문가 평가에서는 1점 뒤졌습니다만은 종합점수 92점에 살로몬 퀘스트 4D 고어텍스 등산화입니다. 가격은 백패킹화인데도 불구하고 로바의 레니게이드보다 10불이 싸니까 가격은 조금 저렴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499,900원,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극도로 편안함. 자,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이 가피가 가죽이 아니고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또 플라스틱 계열을 써서 아주 가벼움을 얻은 것 같고요. 극도로 편안하다. 단단한 착용감, 믿을 수 있는 크기. 작년에도 제가 베스트 등산화 소개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사이즈가 미국 시장은 사이즈가 280mm다, 285mm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등산화가 5mm 단위로는 안 나오죠. 10mm 단위로 나왔는데 내가 평소에 신는 280이다. 그러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약간의 오차는 있더라도 크기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신발도 미국 시장에는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크기를 장점으로 말하는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안정적이다. 발목 지지가 완벽하다. 환상적인 그립. 예, 이게 무슨 창인지 제가 잘 안 보이지만 밑창이 아주 그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백패킹 부분이니까 장거리 등반에 적합하다. 여기 이 로바 레니게이드보다도 10불이 싼데도 불구하고 단점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계절 백패킹 산행이 가능하다. 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통기성도 좀 좋아 보이죠. 이 가피가 완전히 가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통기성도 좋고 또 보온성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계절 백패킹 산행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매우 좋고 안정적이다. 얼마나 안정적이냐? 스틱이 없어도 서 있는데 다른 험한 지형에서 서 있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전문가가 의견을 줬습니다. 참 저도 이 살로몬 퀘스트 4D 등산화를 신어보고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비싸서 제가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도 한번 신어보고 또 리뷰 방송을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가벼운 등산화 부분입니다. 가벼운 부분 등산화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디다스가 선정이 됐고요. 테렉스 프리 하이커입니다. 사실 등산화이긴 하지만 뭐 등산화로서의 단점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가격도 지금 뭐 25만원 정도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3,000여 명이 평가한 거는 5.0 만점에 4.6점이었고 전문가 14명은 90점을 줘서 종합 91점을 얻었는데요. 장점은 가볍다. 가벼운 부분이니까 가볍다. 통기성 좋다. 딱 천으로 되니까 좋아 보입니다. 디자인이 전자 감성의 색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옮겨봤습니다. 획기적인 그립. 자, 여기 보시면 이 밑창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굴곡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립이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립이라고 적혀 있고요. 최고로 안락한 중창. 중창을 보니까 이게 우레탄 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볍고 그러면서도 좀 쿠션감이 있는 중창인 것 같습니다. 그립도 좋지만 밑창이 내구성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 근교 등산에 최적이다. 단점은 중창의 내구성이 약하다. 이게 푹신푹신해 보이고 가볍고 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내구성이 중창이 좀 잘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점 안정적이지 못하다. 아무래도 이게 뭐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앞에 살로몬처럼 안정적인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주셨느냐? 13.5온스의 무게, 약 400g이 쉐어되지 않는 매우 가벼운 무게입니다. 중등산화 무게가 1kg, 요즘 조금 뭐 가벼워져서 한 900g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패킹 등산화죠. 예. 그런 등산화의 한 절반도 안 되는 무게다. 매우 가벼운 무게다. 편안하고 기능에 맞는 디자인. 디자인도 좋고 통기성이 매우 우수하다. 매우 부드러워서 길들일 필요는 전혀 없고 방수가 아니지만 발수 기능이 탁월하다. 예, 이 신발은 분명히 방수 기능은 하나도 없지만은 발수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신발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앞꿈치 넓은 등산화 부분. 자, 미국 시장에서도 서양 사람 기준으로 등산화가 나오는데 미국인 중에 많은 사람은 서양 사람, 백인이 아니죠. 또 흑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인이나 남미 계열은 발볼이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볼 중에서도 앞꿈치가 넓으면 굉장히 신발을 신었을 때 편하고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앞꿈치 넓은 등산화 부분이 새로 생겼고 여기에 오보즈 등산화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오보즈 등산화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소우투스라고 해서 톱니라는 뜻이죠. 이 신발 이름은 톱니인데 단점으로는 미끄러운 곳에는 잘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좀 자기 단점을 커버하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직구로는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들어온 정식으로 수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버주의 소우투스라는 등산화가 앞꿈치 넓은 등산화 부분에서 1등을 했는데요. 소비자 평가는 164명이 했는데 5.0 만점에 4.4점이었고 전문가 2명이 93점을 줘서 종합 86점을 얻었습니다. 장점은 발등 지지가 좋다. 어메이징 아치 서포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넓은 앞꿈치, 장거리 걷기에 편안함이 유지된다. 또 착용감도 좋다. 이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길들이기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총가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들이기 시간이 필요한 좀 딱딱한 등산화인 모양입니다. 젖고 미끄러운 곳에서 불리하다.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죠. 또 무겁다. 예. 뭐 가격이 155불이니까 그런 가격에 그런 소재를 쓴다면 그렇게 경량화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다소 무겁지만 편한 등산화다. 길들이기를 잘하면 가죽이 자리를 잘 잡는다. 젖은 길에서는 좀 미끄럽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톱니라는 이 소우투스라는 이름은 좀 어색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편한 등산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발이 편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소비자 평가가 무려 3만 명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1명이 평가를 했는데 소비자의 평균 점수는 4.3점이었고요. 전문가가 87점을 줘서 종합 87점을 기록을 했는데 킨의 탈기 등산화입니다. 이 킨 등산화가 좀 저렴한 가성비 좋은 등산화로 미국 시장에서 유명해지고 있고요. 가격이 140불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환율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비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가볍고 우수한 발목 지지, 편안하고 또 부드럽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그립력이 우수하다. 그립이 좋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썼고요. 길들이기 필요가 없다. 토어캡이 좋다. 토어캡이 요겁니다. 요 부분. 예, 토어캡은 이게 좋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가 안전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이 모양을 유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고요. 단점도 많아요. 방수 기능은 불만족이다. 고어텍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워터프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고어텍스를 사용 안 한 워터프루프라서 방수 기능이 불만족이다. 작년에 베스트 10에 들어왔을 때도 그 키는 방수 기능이 안 좋았다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착용감이 제한적이다. 리스트릭티브 핏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리스트릭티브 핏이라는 거를 제한적인 착용감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핏은 말 그대로 내 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죠. 근데 리스트릭티브 좀 제한적이다 이런 뜻이니까 좀 발이 좀 안 맞는다 이런 건데 그거를 제가 착용감이라고 편형을 해봤습니다. 품질이 우수하진 않다 이 말은 뭐 마감이나 뭐 내구성 뭐 이런 거 되는 것 같은데요. 뭐 140불짜리 등산하니까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겠죠.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부드럽고 쿠션감이 좋은 등산화. 근데 이 가격에 무엇을 더 바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는 굉장히 훌륭한 품질이다. 예. 어떤 자세에서도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등산화. 이 베스트로 선정된 부분이 바로 편한 등산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죠. 유연하고 편안함. 어떤 자세에서도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등산화다. 그렇다면은 대신에 안정적인 맛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발목을 잘 진지한다든지. 자, 전체적인 보호성은 약하나 발가락 부분은 확실히 지켜준다. 토캡이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보호성은 가피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예, 가성비 좋은 등산화 부문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가격이 일단 궁금한데요. 89달러입니다. 매우 저렴하네요. 콜롬비아에서 나온 뉴톤 리치 플러스 2라는 워터프루프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고어텍스는 아니죠. 고어텍스를 쓰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소비자가 무려 21만 5천 명이 평가를 했어요. 싸니까 이렇게 많은 소비자가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 만점에 4.5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8명은 100점 만점에 88점을 줬는데요. 장점은 어떤 날씨에도 편안하다. 길들이는 시간이 짧고 가볍고 그립이 좋고 저렴한 가격이다. 단점은 내구성은 좋지 않다. 딱 봐도 이게 이제 갓이나 이런 부분이 다 천이잖아요. 그리고 이 밑창이나 중창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게 접착은 되어 있을 건데요. 좀 따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밑창이 좀 빨리 따를 것 같은 느낌. 내구성은 좋지 않다. 방수 기능도 썩 좋지 않다. 발목 지지가 다소 약한 편이다. 아하. 등산하는데 발목 지지가 약한 것은 싼 맛에 신는데 아마 이게 21만 5천 명이나 리뷰를 했다는 거는 등산 목적이 아닌 사람도 많이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등산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 신다가 산에 갈 때도 가끔 산에 가는 사람들이 신기에는 뭐 문제가 없는 등산화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은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신을 만한 등산화다. 가벼운 것도 큰 장점이다. 내구성은 기대하지 말 것. 내구성이 안 좋다는 것은 매주 등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인기 있는 등산화 부문. 이게 인기가 있는,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일 뭐 인기 있다는 거는 판매량에서 앞선다는 건지 아니면 요즘 들어서 관심을 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로몬 등산화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한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잘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기 있는 등산화 부분에는 살로몬 X 울트라 4 미드 고어텍스가 선정이 됐는데 가격은 170불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서 저렴하게 21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등산화는요. 소비자 1352명이 5.0 만점에 4.4점을 줬고 전문가 6명은 90점을 줘서 총점 89점을 득했고요. 장점이 많습니다. 하루 이상 등산을 위한 선택. 조금 길게 신어도 된다. 뭐 피로도가 적다는 말이겠죠. 가볍고 방수 기능이 우수하다. 고어텍스가 들어가면 일단 방수 기능 믿을만 합니다. 그립도 좋고 단단한 중창이 잘 안 보이지만 이 검은 부분인데 단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착지감. 땅의 이 지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좀 오버헤드인데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고요. 발목 지지 우수해 보입니다. 그죠? 발을 잘 보호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등산화끈 시스템이다. 이게 보면 뭐 평이한 것 같은데 완벽하다는 말이 경험을 안 해보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중창이 다소 얇다. 예, 조금 얇아 보이네요. 추운 날씨에서 유연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등산화가 추운 날씨에서 좀 딱딱해지는 등산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은 살로몬의 대표적인 등산화다. 이게 많이 팔리는 등산화 같습니다. 또 이 오타네요. 소비자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품질, 방수 기능이 우수한 것. 이 전문가는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런 리핏의 폴 론토가 선정한 베스트 7 등산화를 다 봤는데요. 이것만 하고 하니까 좀 섭섭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10개 등산화를 리뷰를 했는데 올해는 그 작년에는 부문별로 5개 부분에 2개씩 했거든요. 올해는 그냥 이렇게 7개만 하니까 조금 섭섭해서 제가
최근에 또 올라온 기사 중에 다른 기관이 선정한 등산화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클레버 하이커라고 하는 미국 인터넷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베스트 하이킹 부츠 포맨, 남성용 가장 우수한 좋은 등산화를 선정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 올해 9월 16일 날 업데이트가 됐는데 9월 22일인가 또 업데이트 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나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9월 16일 날 업데이트된 스태픽스, 그러니까 이 클레버 하이커의 직원들이 선택한 등산화, 베스트 등산화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느 부분, 이것도 부문별로 되어 있는데요. 종합 부분에서 아까 그 런 리피드에서는 종합 부분의 1등이 로바의 레니게이드였죠. 그런데 클레버 하이커가 선정한 종합 부분 1위 등산화는 살로몬의 퀘스트 4입니다. 아까 살로몬 퀘스트 4는 런 리핏에서는 백패킹으로 베스트 등산화에 선정이 됐었어요. 어쨌든 살로몬의 퀘스트 4가 참 좋은 등산화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탐나는 등산화인데요. 예, 가격이 230불이고요. 색상은 마그넷, 블랙, 쿼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이게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3.7점을 받았네요. 예, 5.0 만점에 소비자들 3.7점 받은 등산화. 종합 부분 1등, 클레버 하이커에서 선정한 종합 부분 1등은 살로몬의 퀘스트 4였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라이트 웨이트 하이킹 부트, 가벼운데 등산을 하는, 하이킹을 하는 부츠. 예. 또 살로몬이네요. 살로몬 등산화 정말 미국 시장을 아주 석권하고 있습니다. X 울트라 4. 아까 X 울트라 4 이것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런 리필에서 선정한 등산화에 가장 파퓰러한 등산화인가? 뭐 그걸로 선정이 됐었죠. 예. 165불. 가격이 아까 170불이었었는데 여기 사이트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리뷰어가 153명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4.1점을 받았어요. 신발 보면 참 견고해도 보이고 고어텍스 등산화인데 170불이고, 칼라가 이게 뭐죠? 레온? 레온이 이게 아닐 건데, 네온은 그건 네온인데, 예, 레지온 블루, 뭔지 모르겠어요. 블랙, 뭐 폴 립, 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살로몬의 엑스 울트라 4 정말 좋은 등산화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등산화 부분에서 베스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패킹 헤비로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백패킹 할 때 가장 좋은 걸로 이번에는 로바 레니게이드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바 레니게이드와 살로몬의 퀘스트 4D는 거의 품질이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 사이트에서는 245불이네요. 예, 거의 1000명이 4.2점을 줬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색상이 두 가지 있는데 뭐 이게 뭐 미국에서 통하는 말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일 블루는 로바의 보통의 그 블루 색상, 예, 레니게이드 신발에 많이 적용되는 색상인 것 같고요. 살로몬과 살로몬과 로바 참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현재 전 세계 등산용품 시장에서 등산화 부분에 1, 2등을 다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클레버 하이커가 선정한 버젯 하이킹 부츠, 가성비 좋은 등산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머렐입니다. 머렐의 모압 투 미드, 워터프루프, 무슨 등산화일까요? 가격이 저렴하다. 100불, 세일도 하네요. 100불이고
머렐의 신발은 이게 비브람 창인데 머렐만 이런 비브람의 이런 독특한 디자인 창 아마 머렐하고 계약돼 있는 비창 같아요. 저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신발이라고 할까요? 예. 트레킹화 중에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약간 방수 기능이 안 되고 물이 잘 빠지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머리에 거 신고 있는데 요런 밑창 스타일이거든요. 예, 머리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격이 저렴하고 나름 신을 만한 신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죠. 예, 그 다음 부분 Sturdy, lightweight boot with great traction. 예, great traction.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무게는 가벼운 등산화. 라 스포티바. 이태리 회사죠. 라 스포티바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방한 등산화가 유명합니다. 그 얼음벽, 빙벽 등반 이런 거 할 때 아주 겉에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검은색, 노란색 등산화에 검은색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죠. 라스포르티바 굉장히 비쌉니다. 한 6, 7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냥 등산화도 라스포르티바가 일반적인 등산화도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델은 누클레오 하이2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229불, 230불 정도 합니다. 견고하지만 가벼운 등산화 라스포르티바였습니다. 그 다음 부문, 예, 베스트 와이드 하이킹 부츠. 이게 와이드 하이킹, 와이드 발볼이 넓다는 뜻이죠. 예, 킨이 또 선정이 됐어요. 이게 가성비도 좋고 175불. 예, 탈기 아까 나온 신발이죠. 예, 아까는 뭘로 나왔더라? 편한 신발로 나왔어요. 그죠? 예, 와이드니까 편하겠죠. 예,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킨도 아주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등산화입니다. 그 다음 부문은 Highly Breathable Waterproof Hiking Boot. 방수는 되지만 통기성이 우수한 통기성이 아주 좋은 신발. 바스큐 등산화입니다. 바스큐의 Man Breeze at Mid Gore-Tex Waterproof Hiking Boots인데요. 가격이 이게 지금 레인지가 110에서 190인데 아마 한 190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스큐는 그렇게 비싼 등산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어텍스도 있고 하니까 110불은 좀 저렴하죠. 예. 바스큐 등산화 우리나라에서도 가성비 좋은 등산화로 이제 아시는 분들을 잘 아신데 저는 뭐 아직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통기성이 좋은 걸로 선정이 된 게 특이합니다. 그 다음 부문 베스트 울트라라이트 하이킹 부츠. 예, 매우 가벼운 거. 아까 런 리핏에서는 가벼운 등산화가 아디다스께 선정이 됐었죠. 여기서는 알트라 론 픽 올 웨더 미드 되겠습니다. 올 웨더니까 뭐 어느 날씨든지 다 좋다 뭐 이건데 180불짜리고요. 봤더니 그냥 가볍게 보여요. 예, 가볍게 보입니다. 다 천이고 또 이 중창이나 밑창도 그렇게 무거운 소재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180불에 제가 처음 보는 알트라 론 알트라 처음 보는 브랜드입니다. 바스큐 등산화가 또다시 나왔네요. 이건 어떤 부문인가요? Durable Hiking Boot with Great Support and Stability. Durable, 내구성이 좋다. 등산화 중에서 내구성이 좋은데 뭐냐? Great Support, 아주 좋은 지지. 그러니까 이게 발목 지지라든지 뭐 발을 잘 보호해주고 그런데 듀러블이다. 내구성도 좋다. 스테빌리티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이런 뜻이죠. 바스큐의 세인트 엘리아스 고텍스 등산. 이 세인트인지 뭐 세인트겠죠. 뭐
바스큐의 등산화인데요. 가격이 220불로 그렇게 싸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백패킹용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라면 이게 아무리 내구성이 좋고 서포도 잘 된다 해도 로바 레니게이드가 230불, 240불이면 저는 바스큐 거 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등산화 Heavy Duty and Road Boot with High Quality Build. 아주 잘 만들었고 무겁고 뭐 듀티 아주 품질 좋고 뭐 이런 뜻이죠. 예. 잠블런입니다. 잠블런. 매니아가 있죠. 잠블런은. 근데 잠블런 중에서도 바이오즈입니다. 바이오즈는 어떤 등산화냐? 요 위에 부분은 잠블런 토페인과 똑같은데 노르웨이안 웰트가 아니란 뜻이죠. 노르웨이안 웰트는 여기 그 가피와 이 밑창 시작되는 여기 이 부분이 아주 견고한 바느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노르웨이안 웰트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 소재 자체가 접착제로 접착을 시키는 그 모델이 바이오즈입니다. 가격이 350불이고 톱페인이 한 380불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불 저렴하죠. 예. 뭐 말이 필요 없는 잠블런 등산화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또 뭘까요? 브레스블 하이킹 부트. 아까 그거 나왔죠? 예, 또 통기성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건 또 브레스블 통기성 좋은 거. with thick, cushy sole. 통기성이 좋은데 그냥 통기성만 좋은 게 아니고 두껍고 쿠션이 좋은 소울이 있는 등산화. 자, 뭘까요? 당연히 호카죠. 호카의 스카이카 모델입니다. 호카의 스카이카 모델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호카 신발 중에서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20불이고요. 무려 540명이 4.3점을 줬어요. 아까 앞에 이 소개해드린 등산화 중에서 4.3까지 나온 등산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호카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신발입니다. 예. 소울은 그러니까 이 밑창은 굉장히 쿠션도 좋고 두껍지만은 아주 통기성이 우수한 신발. 호카는 가볍고 편한 부분에서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소개는 안 됐을더라도. 그 다음 부분 뭘까요? Budget Friendly. 좀 싼 신발이네요. Hiking Boot for Everyday Wear and Mild Terrain. 좀 저렴한 등산화인데 등산만 할 때 신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신고 또 이제 마일드 테리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험준한 그런 지형보다는 좀 부드러운 덜 험준한 지형에서 좋은 등산화. 브랜드가 팀브랜드입니다. 팀브랜드는 등산 전문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패션 브랜드인데 패션 브랜드 중에서는 완전히 패션 목적의 등산화가 아니라 그래도 산에도 어느 정도 신고 갈 만한 등산화다 이거죠. 예, 팀브랜드에서 나온 마운틴 멜슨 워터프루프입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110불입니다. 한번 신어볼 만하고 팀브랜드 이 로고가 여기 있죠. 팀브랜드 신발은 이 마운틴 뭐가 들어갔고 산에 갈 수 있는 신발이 좀 더 비싸고 이런 게 없어요. 팀브랜드는 저는 그냥 패션용으로 한 두 켤레 신어본 것 같은데 디자인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불편해요. 팀브랜드 신발은 일상생활 할 때 신을 때도 멋은 있는데 디자인은 우수한데 그렇게 발이 편한 신발은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이었나? 그렇죠. 예. 그래서 클레브 하이커에서 선정한 베스트 등산화 2022년도에 선정한 것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보너스. 내 발에 맞는 등산화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o shoe shopping late in the day.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신발 살 때는 아침에 가지 말고 저녁에 가라. 왜? 아침에는 발이 좀 작아져 있고요.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발이 조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등산화를 신어봐야지 자기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는다는 거죠. 두 번째, try don't lace it up. Feel your toes and check the pressure point. 뭐냐?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신어봐라. 그래서 그냥 신는 게 아니고 끈을 한번 쪼여봐라. 그리고 나서 feel your toe, 발가락을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체크해라. 어떤 부분이 프레셔 포인트인지. 그러니까 등산화를 신고 끈을 완전히 쪼여가지고 묶어봤을 때 어떤 부분에 압박이 느껴지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서 압박이 느껴지는 등산화는 좋은 등산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make sure to try the boots while wearing your hiking socks. 뭐냐, 등산화 골르러 가서 양말 신고 한번 신어봐라 이거예요. 양말 당연히 등산 양말을 신어라. 그런데 wearing your hiking socks, 그냥 일반적으로 신는 평상시에 신는 양말에다가 등산화 골루로 가지 말고 등산화 골루로 가서는 등산 양말 네가 평소에 신는 거를 신고 확인해봐라 이거겠죠. 그 다음 네 번째, take your orthotics or preferred insole in with you 해서 이거는 네가 뭐 신발에다가 뭐 착용하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뭐 네가 지금 뭐 자기 자신이 깔창을 뭐 특별한 걸 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등산하는 그 환경에 맞게 그런 걸 다 가지고 가서 새 신발 신을 때 선택할 때 신어보라, 그 해서 신어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walk up and down the ramp. 램프는 뭐 길 뭐 이런 건데 뭐 알죠, 램프. 그러니까 이제 업다운 해봐라. 걸어서 올라도 가고 내려가고 한번 그냥 평지만 걷지 말고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봐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before your trip make sure to break your boots in. break in이 뭐냐, 길들이기를 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신어라 이 말입니다. 여섯 가지의 등산화 맞추는 방법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의 마음을 제가 표현해 드립니다. 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됐고요. 등산 콘텐츠를 이렇게 방송한 지가 1년 좀 넘어가는데 계속 조금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